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소식은 2021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2021년에 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전기차를 한번 사볼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의 목차부터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5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개발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2021년 테슬라의 약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2021년 전기차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리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5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아이오닉 5의 특징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5의 특징은 현대기아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출시되는 모델입니다. eGMP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국내 브랜드 전기차 중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가장 긴 모델이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450km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건 공식 출시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배터리 용량에 따른 주행거리의 차별화입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두 가지 배터리 용량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것 또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차량 간 전기 공급이 가능한 V2L 기능, 즉 Vehicle to Load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차량의 전기를 통해 노트북이나 선풍기를 충전하고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열 시트가 180도까지 리클라이닝도 된다고 하니 진정한 차박의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5는 자동차 생태계, 더 나아가 전기차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실 아이오닉 5 이전에도 전기차는 꽤나 많았습니다. 요즘 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아이오닉 EV와 코나 EV, 그리고 니로 EV, 소울 EV, 그리고 SM3 전기차 등등은 내연기관 플랫폼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간 효율이라든지 배터리 효율이 우리의 기대만큼 높진 않았는데요. 1세대 전기차로 볼 수 있는 아이오닉 EV의 주행거리가 270km 정도였고요. 현재 2세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300km 후반에서 400km 초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출시된 전기차들은 비로소 완전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까지는 메인카라기보다는 세컨카의 개념 혹은 장거리용보다는 출퇴근, 장보기용이었다면 3세대, 즉 아이오닉 5부터는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메인카의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테슬라 모델 3가 현재 그러하듯 말이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메인카로 전혀 손색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용량이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인데 354km 주행이 가능한 58kWh 용량과 450km 주행이 가능한 72kWh 용량으로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행거리가 차이나는 만큼 가격도 분명 차이가 나겠죠. 현재 아이오닉 5의 예상 가격은 58kWh가 5천만원, 72kWh가 5천만원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3천만원 중후반대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와 가격과 더불어 아이오닉 5는 V2L이라는 기능이 탑재됩니다. V2L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이오닉 5는 220V 플러그 2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차에서 노트북도 충전하고 선풍기도 돌리고 드라이기 같은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이제 진정한 스페이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휠베이스가 3m가 넘는데 실내 거주성 하나는 동급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오닉 5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아이오닉 5에 적용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개발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볼게요. 테슬라를 제외한 현재 전기차들은 기존 판매되던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 및 생산되어 배터리 배치가 제한적이었고요. 그로 인해 테슬라만큼의 긴 주행거리를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얇고 넓게 배터리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효율적인 배터리 탑재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결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의 확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효율적인 배터리 배치로 인하여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요. 낮은 무게중심을 구현하여 운동 성능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얼마 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포르쉐 911 모델과 타이칸 터보를 동일한 서킷에서 주행해 봤는데요. 911의 역사와 감성을 제외한다면 이제 정말 911을 살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타이칸의 엄청난 코너링과 가속감을 911이 뛰어넘을 수는 없겠구나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기 때문에 낮은 무게중심이 주는 주행 성능은 내연기관 차에서 느낄 수 없는 쾌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플랫폼 개발이 낳는 효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공간 효율의 극대화를 꼽을 수 있겠고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의 공용화를 이뤄내서 그로 인한 원가 절감은 낮은 차량 가격을 만들어내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으로 인해 남은 돈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전기차 플랫폼이 있다면 그걸 줄이고 늘려서 승용차와 더불어 CUV, SUV까지 폭넓게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주행 성능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초고속 충전까지도 가능해지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타 브랜드로 공급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포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는 회사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수익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대기아 자동차만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역시나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브랜드,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MEB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ID3와 ID4를 생산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20종이 넘는 전기차를 생산해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 포드와 파트너십도 체결하였습니다. 포드의 순수 전기차를 만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순수 전기차 플랫폼인 MEB와 내연기관 플랫폼인 MQB 플랫폼을 비교해 봤는데요. 확실히 내연기관 플랫폼 대비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이 MEB 플랫폼입니다. 물론 내연기관 플랫폼이 별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구조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브랜드죠. 제너럴 모터스, GM에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BEV3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캐딜락의 순수 전기차인 리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릭은 BEV3 플랫폼과 더불어 대형 파우치 형태의 얼티엄 배터리까지 탑재된 모델인데요. 리릭 또한 480km가 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이 브랜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이 플랫폼 하나로 4개의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델 3, 모델 S, 그리고 모델 X, 그리고 내년 출시 예정인 모델 Y까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많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00년 넘는 완성차 업계를 한 방에 무너뜨린 브랜드가 바로 테슬라이니까요. 하지만 2021년 승승장구 해오던 테슬라의 약진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2020년 테슬라가 얼마나 엄청난 기록을 보여준 브랜드인지 살펴보고 가시죠. 2020년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벤츠, BMW, 아우디 이 독일 3사에 이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폭스바겐, 볼보, 미니, 렉서스 등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브랜드들을 모두 발 아래 두는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표는 2020년 상반기 베스트 셀링카의 기록입니다. 판매 대수로만 보면 테슬라 모델 3가 1위인데요. 140년 역사의 벤츠 E클래스를 뛰어넘고 폭스바겐 티구안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멀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수치를 본다면 전기차 시대는 이미 와 있고 그 전기차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차들만 이겨버린 것이 아니라 전기차 내에서도 엄청난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1위 또한 테슬라 모델 3인데요. 코나 EV와 니로 EV를 합친 판매량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아니 벤츠도 이겨버리더니 현대와 기아의 힘을 합쳐도 테슬라를 이길 수 없다니 정말로 테슬라의 파워는 엄청난데요. 이러한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기차 보조금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테슬라가 가져간 보조금액만 해도 900억에 달하는데요. 모델 S가 14억, 그리고 역대급 판매량을 보여준 모델 3는 무려 886억에 달합니다. 아직 하반기는 집계가 안 된 금액임에도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또한 코나와 니로를 합친 것보다 많네요. 테슬라가 보조금을 싹쓸이 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듯 모델 3가 2020년에 자동차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해 왔는데요. 2021년에는 모델 3보다 더 막강한 녀석이 옵니다. 바로 모델 Y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델 Y 출시 후에 모델 3 판매량을 모델 Y가 바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모델 Y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테슬라의 중형 SUV로서 미국에서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로 판매되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480km에서 520km 정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48,000달러부터 6만 달러까지 정도인데요. 국내 출시 예상 가격은 6천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이후부터는 7인승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하니까 SUV가 대세인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5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굉장한 메리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021년 모델 Y 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테슬라가 약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10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중 전기차 보조금을 상한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유력한 금액대는 6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6천만 원으로 보조금이 제한되면 2021년부터는 6천만 원 이상의 전기차들은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차량 가격 그대로 구입해야 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2021년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특히나 테슬라 모델 3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벌써부터 막 초조해지실 겁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여러 등급 중 가장 기본 등급인 후륜 기반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시작 가격은 5,479만 원입니다. 롱 레인지부터는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선택해 볼게요. 사륜은 넣지 않고 휠도 기본 휠로 선택하고요. 완전 깡통인 거죠. 하지만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에서
결코 절대 네버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오토파일럿만 넣어봤습니다. 오토파일럿 가격이 900만 원 정도인데요. 모델 3 후륜구동 스탠다드에 오토파일럿만 넣어도 차량 가격은 6,300만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 상한제가 6천만 원으로 발표된다면 이제 테슬라의 어떤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에 오토파일럿 안 넣고 타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테슬라에 보조금이 없다. 물론 구입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겠지만 과연 2020년만큼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6천만 원으로 보조금이 제한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입 전기차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우디 이트론을 비롯해서 벤츠, EQC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많은 수입 전기차들이 나올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BMW i4와 폭스바겐의 ID3, ID4가 있습니다. BMW i4와 폭스바겐 ID4는 모두 6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웬만한 전기차들은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이오닉 5는 5천만 원대로 출시되니 대부분의 국내 전기차들은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죠. 내년에는 제네시스 순수 전기차인 이 G80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는데 설마 이 G80을 5천만 원대에 출시하진 않겠죠. 6천만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제네시스 이 G80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아이오닉 5 출시로 인한 자동차 생태계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또한 어느 금액으로 설정될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가격으로 인해 울고 웃는 브랜드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2021년 전기차 구입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전기차 관련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